저 섹시한 여자. 어우, 광이 나요, 광. 등장부터 여고 동창생들의 감탄사를 터뜨린 오늘의 전학생. 그녀는 1976년 데뷔 이후 꾸준히 방송 활동을 하고 있다는데 역대급 동안 전학생, 그녀의 정체는 과연? 얘들아 안녕. 나는 오늘 장수고로 전학 온 진미령이라고 해. 반가워. 너무 좋아하잖아. 실례가 안 되면 혹시 제가 나이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내가 올해로 63가 65야. 이게 말이 되냐고. 나보다 더 어려 보이는데. 아니, 65년생이라는 얘기지. 그랬으면 좋겠지만 65세. 올해로 무려 데뷔 46년 차를 맞은 베테랑 방송인 진미령. 믿기진 않지만 그녀의 나이는 벌써 65세. 나이에 비해 놀랍게도 탄탄한 건강미의 소유자. 데뷔 초부터 현재까지 한결같은 미모를 유지하고 있는 그녀가 장수고를 찾아온 이유는 무엇일까? 잘못 찾아온 것 같아, 우리 장수고에. 이 학교가 아닌 것 같아, 진짜. 이제는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좋아지는 느낌은 안 드는 것 같고 특히 뭐 햇빛이 따갑고 이제 여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폭삭 좀 늙어버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장수고에 왔지. 어쨌든 너무 반가워, 그치?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말 피부도 너무 좋으셔서 또 우리 장수고 학생들한테 팁도 전해주시고 모르시는 거 있으면 또 오늘 수업 통해서 배워가시고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배우는 게 아니라 선생님 나가세요. 아 이렇게 쫓겨나기 전에 자리를 네. 안내해드릴게요. 네. 일단 반가워요. 반가워. 수업에 앞서서요. 제가 퀴즈 하나 내려고 하거든요. 상품은? 뭐 주실 건데요? 관심? 야, 그거 어깨 힘든 건데. 볼게요. 피부 건강을 위협하는 이게 뭘까요? 무덥고 습한 날씨와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여름. 여름철 이것이 당신의 피부와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피부가 붉어지고 물집이 생기는 건 물론 심지어 피부가 벗겨지는 일광 화상을 유발하고 더 나아가 흑색종, 기저세포암, 편평세포암 등 사망 위험을 높이는 피부암까지 유발하는 이것. 여름철 당신의 피부와 건강을 위협하는 노화광선 173은 무엇일까? 173이라고 굳이 적어놓은 이유가 있겠죠. 앞에서도 잠깐 나왔는데 113. 일광이라고 하면 햇빛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노화광선은 햇빛을 얘기하는데 우리 7하면 7가지 무지개. 가시광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가시광선 파장대가 이렇게 있으면 빨간색부터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있잖아요. 요게 파장별로 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보다도 더 밖에 있는 게 빨간색이 한자로 적외선. 보라색보다도 더 바깥에 있는 게 보라색이 자외선. 그래서 그거 처음 알았어. 아, 그러세요? 오, 대박이야. 자, 마지막 3은 이 자외선을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자외선이 1이 아니고 3이에요.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여기 이 빨간색 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긴 거고요. 보라색은 파장이 짧아요. 그러니까 보라색보다도 더 바깥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 중에서도 파장에 따라서 A, B, C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얘네들로 A, B, C가 우리 피부에 미치는 영향이 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자외선 A, B는 아는데 C는 못 들어봤어요. 비타민 C는 들어봤어도 자외선 C는 못 들어봤어요. 그렇죠. 단기간 노출됐을 때 제일 위험한 건 자외선 C예요. 와. 자외선 C 같은 경우는 파장이 가장 짧잖아요. 네. 강한 에너지 때문에 염색체 변이도 유발할 수 있고 단세포 유기물을 죽이는 데에도 사용이 될 만큼 굉장히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비타민 C를 차단할 수 있는 건 뭐 방법이 없지? 비타민 C래. 비타민 C. 죄송합니다. 너무 익숙하지가 않아요. 자외선 C는 익숙하지가 않고 비타민 C거든요. 일단 그렇게 알아들으시고 자외선 C 차단할 수 방법. 가장 해로운 자외선인데 얘는 차단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뭐요? 다행스럽게도 지구에는
성층권 안에 오존층이라는 게 있죠. 여기서 거의 다 흡수가 돼요. 아, C는. 그럼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확실히 더 뜨겁게 느껴지는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건 자외선 B 때문에 그래요. 그건 B. 네. 특히나 휴가철에 밖에서 막 놀다 보면 빨갛게 입고 심하면 이렇게 껍질 벗겨지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이게 바로 자외선 B 때문이에요. 야, 오늘 좋은 거 알게 되네. 자외선 A 같은 경우는 파장이 길다 보니까 가벼운 섬유, 창가 이런 것들을 투과할 수가 있어요. 에너지가 약하기 때문에 바로 닿았을 때 영향을 주기보다는 누적이 좀 되는 거예요. 누적이 되면 우리 피부에서 색소 질환을 유발을 하죠. 기미, 잡티. 기미 생기고 검버섯 생기고 여러 가지 잡티가 생기는 주 원인이 바로 이 자외선 A예요. 자외선 A가 오랜 기간 세포에 누적이 될 경우에는 피부암까지 유발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죠. 피부암? 여러분 헐리우드 배우 휴잭맨 다들 아시죠? 네. 울버린 영화. 네. 네. 2013년도에 그 피부암 중에서 기저세포암이라고 하는 암이 있는데 그게 얼굴에 생겼다고 본인 SNS에 직접 올리신 적이 있어요. 자기가 이제 피부암이 발견이 됐고 여러분들도 자외선 차단제를 꼭 사용해라. 이제 본인이 자외선 차단제를 많이 사용하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좀 후회하는 글을 올렸었죠. 근데 자외선이 어떻게 암을 유발시켜요? 그러니까 이 자외선이라는 게 세포에 오랫동안 누적이 되면 세포 안에 있는 DNA를 변형시키거든요. 아, 그러면서 세포에 DNA 를. 변형이 오니까 여러 가지 색종, 편편세포암, 기저세포암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피부암을 유발을 할 수가 있죠. 자외선 A와 B만 고민하시면 되는 거죠. 특히 여름철에 주의해야 할 자외선 B. 여름철 자외선 B의 수치는 연평균 수치의 약 5배 수준. 게다가 사시사철 내리쬐는 자외선 A까지 강해지는 여름. 강한 자외선은 노화를 촉진하는 것은 물론 피부 화상과 암까지 유발한다는데 자외선이 이토록 피부에 치명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자, 제가 우리 피부 구조를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순서대로 제일 바깥쪽에 노출되어 있는 게 표피, 밑으로 진피, 그 아래 피하 조직, 피하 지방 이런 층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자, 자외선 A랑 B를 준비를 했어요. 자외선 B는 들어오게 되면 쭉 들어와서 파장이 짧다 보니까 표피 정도까지밖에 침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표피에 강한 에너지를 전달하다 보니까 뜨겁죠, 덥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일광 화상을 유발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자, 이제 그러면 자외선 A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외선 A는 딱 봐도 파장이 훨씬 길죠. 쭉쭉쭉쭉쭉 들어가서 오, 진피층까지도 이렇게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진피까지 직선으로 내려가네요? 진피에 풍부하게 있는 게 뭐죠? 콜라겐. 콜라겐을 파괴시키겠죠. 주름도 생기고. 사실 콜라겐은 저절로도 줄어들게 되거든요. 만 25세 전후가 되면 이제 매년 1% 정도씩 감소를 하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40대 말쯤이 되면 완경 겪으시면서 훨씬 더 급격하게 줄어들죠. 자외선 때문에 콜라겐이 더 파괴가 된다고 하면 피부 노화는 당연히 훨씬 더 빠르게 이제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통통한 풍선을 준비를 했어요. 이게 내 몸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통통함을 유지해주는 안쪽에 있는 물이 콜라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은 콜라겐이 충분하게 있어서 탄성이 아주 좋아 보여요. 자외선으로 인해서 피부 손상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저게 콜라겐이 빠져나가는 모습인 거예요? 콜라겐만 빠져나오면 괜찮은데 콜라겐 위드 딴 걸 같이 데리고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콜라겐뿐만 아니라 수분도 같이 빠지게 그러니까요. 되고 퍼석퍼석해지고 여러 가지로. 쭉쭉쭉쭉쭉 빠지고 있죠. 너 어쩜 저렇게 콜라겐 쉽게 빠져나갈까요? 자, 보면 이렇게 콜라겐 빠지는 속도가 이렇게 빠르게 되면서 결국 남는 우리 피부 어떻게 됐어요? 쭈그래. 쭈글쭈글. 완전 쭈글쭈글하고 탄력도도 사라지고 주름도 생기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피부 질환이 생기기가 쉽겠죠. 자외선은 피부 속 콜라겐뿐 아니라 체내 콜라겐까지 파괴한다. 피부 색소 질환은 물론 화상과 암을 유발하고 관절염과 혈관 질환, 더 나아가 시력 손상까지 유발. 게다가 요실금과 탈모로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심지어는 사망 위험을 높이는 자외선의 위협.
콜라겐의 파괴는 전신 노화를 부른다. 오늘의 휴학생을 찾아온 이곳. 거울을 보는 모습이 평범한 주부의 모습과 다름이 없는데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주근깨와 홍조, 주름까지 심한 그녀. 피부에 뭐가 또 그냥 죽은 깨처럼 진짜 기미인가? 아, 저 볼거죽죽한 그. 안녕하세요. 저는 58세 백정순이라고 합니다. 나이에 비해서 좀 늙어 보인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여름 되면 더 기미와 주근깨가 생긴 것 같고 볼도 붉어져요. 이러니까 밖에 나가는 것도 스트레스예요. 노화로 인해 고민이 많은 오늘의 휴학생. 과연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아이가 1살? 똘 때쯤에 아마 애기 아빠가 교통사고로 가셨어요. 어머. 하루아침에 가장이 된 거예요. 또 아이는 이제 어리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녀가 선택한 일. 노동을 하게 되었는데 일만 했죠. 햇볕 아래서요. 어느 날 보니까는 피부가 이렇게 주름살도 많이 생기고 기미 주근깨가 많이 생겼더라고요. 햇빛 차단제나 모자를 쓴다든가 그런 것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런 거 챙길 시간이 없더라고요. 완전 노출이네 저게. 우리 어머님들 옛날 고생 저렇게 다 하셨잖아요. 햇빛을 피하는 것보다 생계를 유지하는 것에 급급했던 휴학생. 지금 어떻게 그렇게 했나 싶은데 그때는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그 책임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 했거든요. 지금 그녀의 삶은 어떨까요? 외화원 가서 봉사활동을 해요. 웃음치료, 레크레이션, 만들기 등 어머니들이 좋아하는 프로를 제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좋은 일 하시네. 힘든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봉사활동을 하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휴학생인데요. 그녀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갑자기 냉장고로 향하는 휴학생. 뭘 하려는 걸까요? 냉장고에서 무언가를 꺼냈는데 그 정체는 바로 오이입니다. 오이팩을 하려고 그래요. 제가 피부가 홍조가 있고 또 기미 주근깨가 있어서 진정 효과도 있고 보습 효과도 있고 과한 데서요. 피부 진정과 보습을 위해 얇게 썬 오이로 팩을 한다는 휴학생. 얼굴에 빈틈없이 꼼꼼히 오이를 올리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오이팩도 하고 팩을 하는데도 기미와 주근깨는 안 없어진 것 같아요. 이유를 알 수가 없네요. 열심히 하네. 휴학생의 일상을 조금 더 살펴봅니다. 이번에는 거울을 보며 얼굴을 위로 밀어 올리는데요. 얼굴을 찡그렸다가 활짝 펴기까지 합니다. 페이셜 요가라고 하는데 주름도 없어지고 탄력도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피부 건강을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휴학생인데요. 다른 휴학생에 비하면 굉장히 양호하신 것 같거든요. 그럼. 열심히 하시는데요? 점심 식사를 하려는 듯 분주한 모습의 휴학생. 오늘 그녀가 선택한 메뉴는 바로 등푸른 생선의 대명사 고등어구이입니다. 평소 생선 요리를 즐겨 먹는다고 하는데요.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진 고등어. 그리고 된장국과 갖은 밑반찬으로 점심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건강하게 차려진 식단으로 식사를 시작한 휴학생. 특히나 생선을 잘 먹는 모습인데요. 생선에 콜라겐이 많이 들어있다고 해서 피부에 도움이 될까 하고 먹고 있어요. 먹는 것까지 완벽한데? 식단도 좋아. 그리고 휴학생의 식단에서 빠질 수 없는 반찬, 바로 나물입니다.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37 나왔거든요. 그래서 가족력이 있어요. 혹시라도 혈압이 있으면 약을 계속 먹어야 되니까 제가
음식을 조절하고 했어요. 기름진 것은 될 수 있으면 안 먹고 야채랑 생선이랑 이렇게 먹지요. 식습관까지 정말 완벽하게 관리하는 휴학생. 하지만 좋아지지 않은 피부가 고민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그녀를 위해 근처 병원을 찾았습니다. 여러 정밀 검사도 진행했는데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피부 평균 이제 피부 나이는 63세 정도. 그러니까 뭐 동년배 분들에 비해서 한 4살 정도 좀 더 많게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일단 현재 모공이 같은 동년배 분들에 비해서 훨씬 더 커져 있는 상태긴 하시고 피부 홍조는 양쪽 앞볼에 생겨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속상하네요. 그때 노점할 때에 모자나 선크림 발랐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후회스러워요. 피부도 좀 관리 좀 하고 할머니 소리 듣지 않냐고 젊은 우리 엄마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요. 제때 관리했으면 참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생기네요. 너무 안쓰러워 보여요. 여자로서 본 거예요, 저는. 길거리에서 이 장사하시면서 언제 우산 쓰고 언제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 100% 노출. 혼자서 가장 노릇을 하셨으니까 너무 안쓰럽다 싶은 거죠. 예. 주름도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휴학생이 좀 밖에서 일을 많이 하실 때 자외선 차단을 못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외선이 일단 오게 되면 색소 질환이 생기는 것도 있겠지만 콜라겐 파괴를 가속화시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탄력이 떨어지게 되고 잔주름이나 깊은 주름 같은 것들도 좀 생길 수가 있겠죠. 단순한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 주름이 사망 위험도 높일 수 있거든요. 늙어서 죽는 거지 주름이 사망이. 말도 안 돼. 주름이 깊어져서 죽었습니다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마나 얼굴 주름이 심한 분들 계시잖아요. 이마 같은 경우는 다른 곳들보다 혈관이 훨씬 작고 미세하고 모세혈관들 위주로 발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혈액의 상태가 안 좋고 혈전이 쌓이기가 쉬우면 이마 쪽은 쉽게 그 작은 혈관들이 막히게 되겠죠. 20년 동안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이마주름과 심혈관 질환 사이의 관계를 좀 연구를 했는데, 자, 이마주름이 많고 깊을수록 죽상 동맥 경화증으로 인한 사망률이 최대는 10배까지도 높아졌다라고 해요. 저는 무엇보다 그 고혈압 때문에 병원을 좀 최근에 다녀왔었는데 또 고혈압도 지금 위험한 그렇죠. 상황인 것 같아요. 혈압이 정상보다 확실히 좀 높았어요. 네. 이것도 분명히 콜라겐과 연관되나요? 콜라겐이 부족할 때는 혈압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한 사람 몸에 있는 혈관의 길이가요 10만 킬로미터 정도 된대요. 지구 2바퀴 반 정도. 그거 누가 이렇게 했대? 아니 죄송해요. 그러니까 그걸 재은 게 대단한 거야. 미세한 혈관들 하나하나가 다 곳곳에 뻗쳐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해주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이 혈관의 탄력을 담당하는 주요 구성 요소 중에 하나도 바로 콜라겐이에요. 선생님, 그 혈관에 탄력이 그럼 부족해지면 그만큼 혈관 질환의 그런 위험도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혈관은 이제 고무줄 같다고 생각해야 돼요. 탄성이 좋아야지 심장에서 짜내주는 압력을 혈관벽이 견뎌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혈관의 탄력을 책임지는 콜라겐이 부족해진다. 딱딱해지는구나. 그렇죠. 탄성을 잃게 되면 결국은 터지거나 막히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유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혈압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동맥경화, 혈관 질환의 위험성도 다 같이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사진을 한 장 좀 보여드릴게요. 이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엄마와 딸 같아요. 이 둘의 관계는 쌍둥이에요. 자, 이들의 차이는 뭐였냐면 직업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한 분은 이제 수녀. 그래서 주로 실내에서 생활을 하셨고 한 분은 농사일을 주로 하셨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야외 활동을 많이 한 거죠. 7년 동안 70세 이상 쌍둥이 1,800여 쌍 정도를 관찰을 했대요. 근데 그 쌍둥이들이 차이가 있잖아요. 둘 중에 피부 나이가 더 많아 보이는 사람의 사망률이 13%도 높았다고. 아니 늙은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4%도 아니고 14%요? 그러니까. 그냥 노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망률에까지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말만 하면 사망이에요. 전신에 있는 콜라겐에도 다 영향을 줘서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쯤에서 갑자기 좋은 솔루션이 생각났어요. 이왕이면 아침에는 일어나지 맙시다. 자는 거예요. 계속 잠을 자고, 자, 이렇게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생활 패턴을 바꾸는 거죠. 그 밤에 그냥 저는 밤이 되면 막 눈이 총총총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밤새 이제 일을 하고 다시 이제 해가 뜰 때쯤에 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을 회복해주는 호르몬은 보통 해가 진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패턴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 어렵나요? 어떻게 인간을 생체- 다시 개조해야 되지 그렇습니까?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휴학생은 지금부터라도 관리는 좀 잘하고 글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관리를 지금부터 이제 하시고 있으니까 정말 다행인데 옷도 밝은 색깔을 입잖아요. 아까 노란색 옷 되게 밝게 네네 입으셨어요. 밝은 거. 그 밝은 색이 자외선을 이렇게 반사시켜서 피부에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근데 반대로 들었어요. 이렇게 옷이 반사 광에 의해서 피부가 더 노하게 되기 때문에 어두운 게 그러니까 이렇게 흡수해서 하는 검정 계열 이런 게 좋다고 들었는데. 휴가, 나들이 등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여름. 당신은 어떤 색의 옷을 착용하시나요? 바다, 계곡 등 휴양지에서 입는 바캉스룩은 대부분 화사한 흰색 옷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시원한 느낌까지 더해주기 때문에 흰색 옷을 더 찾게 되는데요. 자외선 차단이 중요한 여름철 야외 활동. 과연 흰색 옷은 자외선 차단을 위해 괜찮을까요? 여름철 자외선 차단을 위해서 흰 옷을 입는 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 도움이 된다. 혜미 학생이랑 미령 학생이고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가연 학생과 석정 학생인데 자유롭게 한번 토론을 시작해 볼게요. 내가 맞아. 뭐가? 얘기도 안 하고 일단 맞아? 내가 맞는 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방송 활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그치, 해주잖아. 이거 이제 반사판 이렇게. 그게 거의 흰색이란 말이야. 근데 그리고 오케이. 그게 좋은 게 아니야. 빛이 이렇게 돼서 우리가 환해 보이는 건 보기에는 이뻐 보이지만 이게 이렇게 거의 가시처럼 꽂힌단 말이야. 자외선 A가 무조건 나는 밝은 색을 입어. 이뻐 보이려고. 젊어 보이려고. 아니지. 햇빛을 반사시키기 때문에 들어왔다가 나가기 때문에 내 피부에는 괜찮다는 거지. 우리가 눈 속에서 스키 탈 때 막 고글 쓰고 막 하는 게 왜겠어? 그게 하얗게 다 반사해서 그런 거거든. 그리고 봐라 운동하는 사람들, 운동선수들 트레이닝 다 하얀색이야. 그게 왜 밝은 색을 입느냐면 운동하는 사람은 상대의 시선을 교란시키기 위하고 시선을 그러니까 반사로 인해서 눈부셔 이거 있잖아. 검은색은 열을 흡수를 한단 말이야. 우리는 색깔이 어둑진침한 모자 같은 걸 쓰면 열이 올라 머리가 그렇죠. 뜨거워. 봐봐. 우리가 모든 걸 하얀색을 입고 있는 상황이면 광선이 만약에 10개 떨어져 있다면 이 광선이 부딪혀서 2개. 내 부딪혀서 말은 2개 나만 하면 하얀색 입고 2배, 3배가 니들 다 된다는 검정색 거지. 입으라는 얘기야.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검정색을 딱 입으면 얘가 흡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반사가 많지가 않아. 난 흰색 왜 고수하느냐. 니들 진짜 바보처럼 검정색을 입고 검정색에 모든 걸 칙칙하게 네 인생을 그렇게 그 태양빛의 그 장렬감을 그 화상을 입어가면서 왜 그거를 그렇게 힘들게 사냐는 거죠. 이라크 여인들 보면 하얀색 입고 다녀? 아니야. 검정이죠. 검정 하여튼, 망토. 예. 그 이제 무슬림 쪽. 무슬림 쪽. 무슬림. 다 어두워. 얘기 들어볼까요? 왕족은 생각해? 다 하얀색입니다. 어디? 왕족은 다 걔네는 햇빛에 안 나가. 나오잖아. 하얀색. 밖에 파티야, 나올 때는 파티. 까만색을 입고 나오는 이유가 있는 거야. 네, 이 토론은 서로의 얘기를 전혀 듣고 있지 않아서 합의점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앞서서 이야기했던 여름철 자외선, 이 노화광선을 차단하는데 흰옷은 도움이 안 된다. 그래 맞아. 지금 사실 토론을 하면서 거의 다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흰색 같은 경우는 빛을 반사한다는 거 다 알고 그래요.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검은색이 흡수를 한다고 흡수해서 살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섬유 자체가 그 광선을 머금는 거거든요. 흰색은 반사를 하다 보니까 이 반사가 섬유가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이렇게 단면인 것 같지만 그 안에 실로 오돌토돌하게 네네네. 있죠. 그러니까 반사되는 각이 굉장히 다양해요. 내 몸으로도 반사가 될 수밖에 없고요. 지금 내가 자외선으로부터 내 노화광선을 피하려면 흰색보다는 어두운 계열로 입는 게 더 유리한 건 맞아요. 제일 추천하는 건 사실 파란색. 어두운 녹색이나 파란 계열이 열을 그렇게 많이 머금지 않으면서도 반사되는 파란 거 양이 좋다. 적어서요. 그리고 시원해 보이기도 하고 맞아, 맞아. 이용할 수가 있겠죠. 여름엔 또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수분도 그 중요하죠. 옷이 또 달라붙으면 이게 땀이 나면 옷이 딱딱 달라붙고. 그래서 뭐 폴리에스터 같이 좀 물기를 잘 흡수하지 않는 합성 소재가 오히려 이럴 때는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달라붙는 옷은 오히려 피부에 더 이 자외선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통풍이 잘 되는 좀 헐렁헐렁한 옷을 입으시는 게 더 시원할 수 있죠. 그러니까 피부에 달라붙으면 안 되고 하늘하늘한 소재를 입어라. 잘 되는. 눈부신 햇빛이 쏟아지는 무더운 어느 여름날. 공원에 나타난 수상한 여인. 어머, 요새 저렇게 길거리 가면 다 저러고 다니셔. 모자에 마스크에 선글라스. 말 그대로 중무장을 한 복장에 지나가던 사람들도 힐끔힐끔. 그늘에 도착해서야 중무장을 하나하나 해제합니다. 그러자 뭐야? 진짜 빛이 나네. 젊다, 젊어. 별빛이 내린다. 마스크를 벗자 드러난 뽀얀 얼굴. 잡티 하나 없는 깨끗한 피부에 나이를 가늠하기 힘든데요. 너무 이쁜 거 아니야? 예쁘다. 안녕하세요. 꾸준한 관리로 탱탱한 피부를 유지하고 있는 50살 박태연입니다. 어머나. 젊다 꽃띠다. 제가 원래부터 타고난 피부로 굉장히 피부가 좋았었거든요. 다른 친구들이 얼굴에 좋다는, 피부에 좋다는 여러 가지 바를 때 저는 로션 하나만 가지고 발랐던 것 같아요. 젊을 적부터 좋았던 피부. 자연스럽게 피부엔 소홀해졌다는데요. 문제는 중년 이후였습니다. 얼굴에 하나 둘 뭐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화장품 조금만 잘못 바르면 피부가 이렇게 빨개지고 또 뭐가 나고 자꾸 그게 반복이 돼요. 아, 예민해졌구나, 피부가. 달라진 건 피부뿐만이 아니었는데요. 갱년기도 같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 잘 때 무릎이 조금 후끈후끈거리고 조금 약간의 통증, 뻐근함 이런 게 생기더라고요. 엎친 데 덮친 격 모발에까지 이상이 생겼습니다. 머리카락도 이제 푸석해지고. 그래서 내가 거울을 안 보는 거야. 머리카락도 언제부턴가 푸석푸석해지면서 탄력도 잃어가고 가늘어지더라고요, 모발이. 맞아. 영양이 빠지니까. 이렇게 계속 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관리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리하여 본격적인 관리에 돌입. 지금은 굉장히 탄력 있고 이런 붉은기도 사라졌고 10년 전으로 돌아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탄력 있는 피부로 바뀌었어요. 아유. 바뀔 수 있네? 지금은 깨끗하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고 있다는 우등생. 어떤 관리일지 일상을 살펴봤습니다. 공원에서 몸을 풀던 그녀. 그런데 뭐 하는 거지? 골반을 튕기더니 수류까지 굴립니다. 얼핏 보면 싸이의 강남 스타일 같기도 한데요. 대체 이게 뭐 하는 거죠? 우가. 굴절 운동인데. 이 운동이요? 이거 얼굴과 몸 전체에 탄력을 주는 바운스 운동이에요. 아, 바운스 운동? 먼저 두 다리를 골반의 2배 넓이로 벌려주세요.
그리고 척추를 바로 세우고 골반을 위아래로 바운스 해주세요. 양손을 주먹을 가볍게 쥐고 안쪽으로 가볍게 돌려주세요. 완전 팍팍 피면 안 돼. 무릎에는 안 돼. 이렇게 이 이거 정도만. 안 돼. 바운스 손을 안쪽으로 가볍게 돌려주면서 좌우로 허리를 비틀면서 천천히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큰 소리로 웃어주기까지 하면 운동 효과는 2배. 얼굴 탄력까지 강화된다고요. 이렇게 춤추듯이 바운스 운동을 하고 나면 허벅지, 팔, 복근까지 전신 운동이 돼요. 그래, 전신 운동 되겠다. 뿐만 아니라 다이어트 효과와 그리고 전체적인 탄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는 너무 재밌다는 거죠. 나에게 그래. 시작. 너에게 야, 같이 해. 하고 싶어. 안 돼. 들어봐. 언제까지나. 나 얘네들 때문에 아주 내가. 헛소리. 너뿐이야. 피곤해. 수업 이렇게 하니까 재밌네요. 아유, 힘들어. 전신의 탄력을 위해서는 운동을 꼭 추천을 드리는데요. 중요한 이유가 되면 너무 과한 근력 운동은 오히려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우등생이 하는 정도 강도의 운동으로 하면 또 우리 학생들처럼 본인의 관절 상태나 몸 상태에 맞게 변형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좀 즐겁게 전신에 탄력을 주는데 확실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웃으면서 운동을 했잖아요. 네. 특히 나이가 들수록요. 중안부를 이용해서 웃는 표정이 거의 나오지가 않는데요. 요 하관으로 주로 처지는 이제 그런 근육들만 많이 강화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크게 소리 내서 웃는 것도 얼굴에 탄력을 갖는 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 하하 하니까 얘가 올라가네요. 그렇게 그늘에서 한참 운동을 마친 우등생. 이제 다시 그늘 밖으로 나갈 시간입니다. 한치의 틈도 허락하지 않는다는 듯 꼼꼼하게 선크림을 바르는데요. 여기에 모자 장착, 미세먼지 마스크와 자외선 마스크까지 장착해줍니다. 마스크 2개. 일반 마스크에 자외선 차단 마스크. 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선글라스에 양산까지 활짝 펴주어야 햇빛으로 나갈 준비 끝! 아니 근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죠? 주변에서 제 친구들이 항상 여름만 되면 왜 이렇게 유난이냐고 그렇게 물어봐요. 근데 제 피부가 햇빛과 자외선만 받으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금방 얼굴이 빨개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양산하고 모자, 그리고 선글라스, 선크림, 그리고 마스크가 저의 필수 아이템이에요. 대단하시네요. 햇빛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며 안전하게 집으로 복귀한 우등생. 곧바로 냉장고에서 무언가를 꺼내는데요. 뭐지? 이건 수건 아닌가요? 어머. 수건이야. 아, 수건. 산수건. 냉장고에서 꺼낸 시원한 수건으로 몸 곳곳을 닦아내는 우등생. 그 이유가 궁금한데요. 제가 외출하고 나서는 항상 이렇게 차가운 수건으로 몸을 식혀주거든요. 더 좋다. 밖에 나가기 전에 제가 수건을 한두 개 이렇게 물을 묻혀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외출을 해요. 나갔다 오면은 몸이 뜨끈뜨끈하거든요. 그래서 갔다 오자마자 냉장고에서 이렇게 시원하게 이렇게 주물주물 해주면서 마사지도 겸사겸사 하고 있어요. 태양열로 뜨거워진 몸을 차가운 수건으로 식혀주는 거라고요. 한참 동안 수건으로 몸을 닦아내더니 이번엔 주먹을 쥐고 얼굴 곳곳을 눌러줍니다. 뭔가 좋은 것 같은데 따라해봐야겠다. 아, 이게 근막 마사지라고 해서 얼굴 근육 주변을 감싸고 있는 막을 풀어주는 마사지예요.
손가락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다는 우등생의 근막 마사지. 함께 따라해 볼까요? 이렇게 양손을 가볍게 호두 쥔 것처럼 유지를 한 다음에 헤어라인 따라 꾹꾹 누르면서 눈썹 옆에 축두 부분에서 지그시 눌러서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어우 시원해. 아우 아파. 어우 너무 시원해. 축두 부분의 마사지가 끝났으면 이번에는 검지 중간을 이용해서 눈가 위아래를 마사지합니다. 난 세수할 때 눈은 많이 해. 꼭꼭 눌러줘. 누르기만 해도 시원한 요 근막 마사지 어디에 좋은 건가요? 눈가를 특히 주변을 마사지 하다 보면 주름도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는 것 같고 색소가 침착하는 것도 예방해 주는 것 같아서 저는 일주일에 2-3번은 꼭 이 마사지를 하고 있어요. 어느덧 식사 시간. 대체 뭘 먹길래 이렇게 피부가 좋은 건지 요리 재료 먼저 볼까요? 이걸 뭘 드시나 보다. 냉장고에서 우등생이 가져온 건 연근과 도미. 그런데 도미에 비늘이 그대로 달려 있습니다. 이게 도미인데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도미 하면은 횟집에서 많이 생선회로 많이 떠서 먹잖아요. 맛있지.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바로 이 비닐에 콜라겐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는 제가 요리로 많이 껍질째 해서 먹고 있어요. 야, 비닐 참. 칼을 이용해 비늘을 하나하나 세워주고요. 입맛에 맞춰 소금을 뿌려줍니다. 기름에 튀기듯 비늘 부분을 먼저 익혀주면 더욱 바삭바삭해져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다고요. 비닐을 완전히 튀기면 되게 바삭바삭하다고. 바삭바삭. 또 얇게 썬 연근도 함께 튀겨줍니다. 연근은 피부를 맑게 해주고 혈액순환이 잘 되게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선 튀길 때 연근도 함께 같이 튀겨서 먹거든요. 식감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겉은 바삭하면서 속은 촉촉하니까 생선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여기에 채소와 단백질이 가득한 반찬까지 챙겨주면 우등생의 피부 탱탱 밥상 완성! 자기를 위해서 저렇게 애를 쓰는구나. 그치. 콜라겐이 가득한 도미 비늘구이와 비타민이 풍부해 피부 미용에 효과적인 연근의 만남. 건강에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맛도 중요하죠. 그 맛은 어떤가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닐이 맛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딱 씹는 순간 과자 먹는 거 있죠. 튀김. 아주 맛있는 바삭 튀긴 튀김 맛? 식사를 마친 뒤 또 무언가를 꺼냅니다. 피부 건강을 위해서 매일 빠지지 않고 이걸 챙겨 먹는다는데요. 어린 콜라겐이라고요. 생선 비늘에 콜라겐이 많이 들어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걸 매일 요리해서 해서 먹기에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린 콜라겐을 이렇게 매일 챙겨 먹게 됐어요. 꾸준한 노력으로 피부 건강을 되찾은 우등생. 피부는 관심 가져주는 만큼 돌아오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평소에 해주는 관리예요. 사소한 습관부터 매일매일 지켜주시기만 하면 모두 탱탱한 피부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화이팅! 오로지 자기 건강은 자기 스스로 지키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 그렇지. 기본적으로 일단 오동셋을 하잖아요. 마스크, 모자, 선글라스, 선크림, 양산 막 그런데 저랑 거의 비슷한 스타일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비슷해. 우리가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햇빛, 자외선은
많이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피부 노화가 빨리 진행이 된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자외선뿐만 아니라 고온으로 인한 열노화, 그러니까 열이 계속 피부에 머물고 있는 것도 역시 피부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선크림 발랐다고 안심할 수는 없어요. 자, 우리 우등생처럼 양산을 쓴다든지 아니면 뭐 모자나 선글라스 같은 걸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피부에 닿아서 뜨거워지게 되는 것도 한 번은 차단을 해주시는 게 좋죠. 근데 제가 보니까 제일 또 어머 저렇구나 한 게 외출했다 들어와서 냉장고에 찬 수건으로 막 다 눌러서 그러니까 그 지금 열받아 있는 피부를 내려주는 거잖아요. 그건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피부가 뜨거워지게 되면 피부 진피층에 있는 콜라겐의 파괴가 훨씬 더 촉진이 되거든요. 콜라겐 파괴하는 효소가 활성화가 돼서. 그래서 오히려 피부 노화가 또 더 촉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요즘같이 뜨거운 여름철에는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빨리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게 좋아요. 우리 우등생처럼 차가운 수건으로 살살살살 림프 마사지 하듯이 이렇게 시켜주는 건 너무 좋은 방법이고요. 차가운 수건 아니면 뭐 이제 냉장고에서 꺼낸 감자나 오이 이런 것들 이용해서 열을 좀 천천히 내려주는 게 좋죠. 저번에 우리 이 목 마사지 하는 거, 예, 그 이후로 매일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왜 몰랐지? 이 간단한 건데 너무 이게 편한 거예요, 하니까. 근데 이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굴 전체를, 근데 지금 해보니까 너무 시원해요. 근육은 근섬유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근섬유를 싸고 있는 근막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근막이 뭉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등생이 하는 것처럼 근막을 이완시켜주는 마사지를 하면 여기에 도움이 되겠죠. 긴장과 불안을 좀 감소를 시켜주고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거든요. 실제로 45세에서 55세까지의 중년 여성 18명을 대상으로요. 6주 동안 이 근막 이완 마사지를 시행을 했대요. 자, 그 결과 근막 이완 마사지를 한 그룹이 피부 유분도나 피부 수분도, 피부 탄력도가 모두 향상이 됐고 색소 지수도 감소를 했다고 하거든요. 손쉽게 할 수 있어서 매일매일 하면 좋겠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또 그 아까 생선을 도미를 그 비늘채. 근데 제가 그 일본에 예전에 갔을 때 그 이제 맥주 한 잔 먹을 때 안주로 나오는데 비늘을 다 긁어갖고 그것만 깨끗하게 해갖고 기름에 넣었다가 싹 건지면 굉장히 먹기 좋아요. 오, 맛있을 것 같아요. 이왕이면 비늘이 크면 좋겠다. 이 생선 비늘은 대부분이 콜라겐으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부위보다 불순물이 좀 적고 순도가 높은 이제 그야말로 콜라겐 덩어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우리 우등생 같은 경우는 요거를 이제 도미만 먹은 게 아니고 연근을 같이 먹었어요. 연근 잘라서 보면 굉장히 끈적끈적하죠. 요게 이제 뮤신이라고 하는 성분인데 이 뮤신이라는 성분은 위장관을 좀 보호를 하고 소화도 촉진을 시켜주기 때문에 특히 콜라겐 형성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부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연근과 도미를 함께 먹는 건 궁합도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도요, 사실 꾸준히 콜라겐을 먹고 있거든요. 내가 먹는 그런 콜라겐하고 어린 콜라겐하고는 또 뭐가 틀린 거예요? 일단 이 우등생이 챙겨 먹는 어린 콜라겐은 어리다, 영의 뜻이 아니라 물고기 어에 비늘 인자를 붙여가지고 만든 생선 비늘에서 추출한 콜라겐이다라는 뜻의 어린 콜라겐이에요. 콜라겐은 단백질이다 보니까 아미노산이 굉장히 많이 모여서 만든 분자량이 굉장히 큰 이제 분자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이 콜라겐을 우리가 먹어서 우리 몸에 도움이 되려면 이 분자 크기를 얼마나 작게 쪼개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분자 크기에 따라서 콜라겐도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 학생한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자, 콜라겐을 분자량 단위가 있어요. 단백질의 분자량 단위 어떻게 부를까요? 잘 모르시나요? 그건 몰라요. 달타냥의 동생 달톤입니다. 이 분자량을 따지는 단위를 달톤이라고 해요. DA. 달톤의 수치가 작다는 건 분자량의 크기가 작다는 거니까 흡수가 잘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크기가 작다라고 알려진 2세대 어류 콜라겐이 보통 한 200에서 300 달톤 정도 된단 말이에요. 자, 3세대 어린 콜라겐은 173 달톤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어류 콜라겐보다 그 사이즈가 더 작죠. 선생님, 이건 운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화 광선 173, 콜라겐 달톤 173. 그러니까 이게 뭔 우연이죠?
실제로 이 173달톤의 분자 크기를 가지고 있는 3세대 어린 콜라겐은 본인 갖고 있는 머리카락 굵기의 15만 4천분의 1 정도 크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만큼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자외선으로부터 손상된 피부 콜라겐을 채워주는 데 있어서도 효과적이겠죠. 자, 이 물이 들어있는 비커가 우리 몸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외부에서 이걸 먹으면 장을 통해서 피부로 들어가야겠죠. 자, 여기에 제가 3가지를 준비했는데 이게 세대별 콜라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세대, 2세대, 3세대. 크기가 가장 큰 이 부분이 1세대 66 콜라겐이고요. 일반적으로 1세대 66 콜라겐은 분자 크기가 한 2,000에서 5,000 달톤 정도 된다고 해요. 사이즈가 굉장히 크죠. 자, 66 콜라겐을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66 콜라겐을 먹게 되면 사이즈가 워낙 크니까 뭐, 떠 있어. 좀 저어준다라고 해도 우리 몸에 들어오지도 않죠. 네, 뜨네요. 전혀 흡수가 되지 않아서 소용이 없겠죠. 2세대 어류 콜라겐을 한번 투입을 해볼게요. 어류 콜라겐은 투입하면 일단 흡수는 됐어요. 분자 크기가 작으니까. 근데 피부까지 녹지는 않네요. 몸에는 들어오지만 이용률이 떨어지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우등생이 먹었던 3세대 어린 콜라겐을 한번 먹어볼게요. 똑같이 한 2스푼 정도 먹어볼까요? 역시 잘 흡수가 돼서 살짝 저어주면 쫙 퍼지네요. 완전히 용해가 돼서 한 몸이 되는 거죠. 어머나. 2세대랑 비교를 해봤을 때도 훨씬 피부까지 흡수가 용이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아예 들어오지 않는 것, 들어와도 이용이 적은 것, 우리 몸에 잘 들어오고 이용까지 잘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피부에까지 이용이 잘 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어린 콜라겐은 우리 피부 속에 있는 콜라겐과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몸에 들어왔을 때 그 자리에 싹 하고 안착을 하기가 더 쉽다는 거죠. 퍼즐처럼 완전히 완벽하게 맞춰지는 거죠. 퍼즐도 여러 가지 중에서 모양이 딱 맞는 녀석이 들어가야지 완성이 되잖아요. 어린 콜라겐이 피부 속에 있는 콜라겐과 굉장히 동일한 유사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보니까 우리 몸에 잘 흡수가 됐을 때 피부까지 이용이 딱 되기도 훨씬 더 쉽겠죠. 콜라겐을 채워주는 것도 정말 중요하겠네요.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앞서서도 콜라겐이 부족하면 피부 노화만 유발하는 게 아니라 골다공증이나 골관절염 같은 것들도 생길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보통 뼈 하면 생각하는 게 칼슘인데 그건 무기질. 근데 뼈는 무기질들을 묶어주는 유기질도 필요해요. 이 유기질 중에 가장 중요한 성분이 콜라겐이거든요. 사실 콜라겐 하면 두피, 피부, 요 피부를 떼어놓을 수는 없거든요. 실제로 25세에서 60세까지의 다양한 연령층의 남녀 1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는데요. 이 중에 54명에게만 어린 콜라겐을 꾸준히 섭취를 하게 하고 나머지는 이제 대조군으로 둔 거죠. 위약을 투여를 하고 4주 뒤의 결과를 비교를 해봤다고 해요. 자, 그 결과 섭취를 했던 섭취군에서는 피부 모습, 각질량이 모두 개선이 됐고요. 8주가 지난 후에는 피부 탄력도 개선이 됐고 12주가 지난 후에는 눈가 주름이 개선된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해요. 저희가 지금 노화 광선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자외선 때문에 손상된 피부를 이 콜라겐으로 인해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는 있는 거예요. 도움이 될 수가 있죠. 실제로 쥐를 통한 이제 동물 실험 결과가 있었는데요. 자외선을 쥐에게 과도하게 쬐게 되면 쥐도 그 피부에 변화가 생긴단 말이에요. 일단은 표피층이나 각질층이 굉장히 두꺼워지는 이제 비정상적인 변화가 생기는데 이렇게 자외선에 의해 손상된 피부를 가진 실험쥐에게 어린 콜라겐을 투여했대요. 그랬더니 두꺼워져 있던 표피와 각질층의 두께가 줄어들어서 정상화가 되었고요. 주름의 그 개선 그리고 주름의 수까지도 감소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되는 게요. 두피도 피부예요. 특히나 모낭이 위치해 있는 곳이 피부의 진피층인데요. 이 진피층의 90% 이상이 뭐로 이루어져 있죠? 콜라겐. 그렇죠. 그래서 이 콜라겐층이 무너지게 되면 결국 모발을 잡아주는 힘도 무너지게 되니까 머리카락이 작은 압력이나 스트레스에도 쉽게 빠질 수가 있겠죠. 이것도 또 탈모의 위험성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근데 60대가 되면요. 머리도 잘 빠지고 제일 먼저 한 40, 50대에 벌써 머리가 저 두꺼웠거든요. 얇아지면서 힘이 없어져요.
옛날엔 파마를 해도 아주 꼿꼿하게 있었는데 이제는 파마를 해도 며칠 있다가 씩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탈모 걱정은 똑같은 것 같아요. 자, 콜라겐과 탈모에 관한 연구도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이 되는 게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넓은 부위에서 탈모가 진행이 되는 미만성 탈모증을 가지고 있는 40에서 60대까지의 중년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어요. 자, 이 나이에 해당하는 중년 여성 59명에게 콜라겐과 식초를 함께 섭취하게 했는데요. 모낭을 막는 두피의 피지량, 그리고 또 미생물 존재량, 각질, 홍반 지수 같은 것들은 모두 감소를 했고요. 오히려 모낭당 모발수가 70.1%나 증가를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대박. 70%. 어마어마하네. 어머, 나 식초 잘 마시는데. 식초 자체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선생님 어쨌든 우리가 콜라겐을 먹어야 되잖아요. 먹는데 정말 똑똑하게 잘 먹어야 되니까 콜라겐을 고르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시중에 콜라겐이 정말로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건강 기능성을 인정받은, 그러니까 품목의 건강 기능 식품이라고 인정을 받은 제품은 3.6%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래요?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정처에서 인증한 기능성 콜라겐인지 건강 기능식품 인증 마크를 받았는지를 꼭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이 건강 기능식품 중에서도 인체 적용 시험 결과가 있는지, 또 분자 크기가 작을수록 체내 흡수율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런 콜라겐의 분자 크기도 한 번쯤 확인해 보시면 더 좋겠죠. 선생님 콜라겐을 섭취할 때 주의할 사항이 있나요? 어린 콜라겐 같은 경우는 하루 권장 섭취량이 1650mg이거든요. 그래서 욕심 너무 부리지 마시고 권장량을 지켜주시면 좋겠고요. 임산부나 수유부는 전문의와 상의 후에 섭취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Wintertime in London, are you making plans? Are you still rocking covers with your old friends? 우등생의 비법을 전달받아 열심히 운동도 하고 자외선 차단제와 모자, 선글라스 양상까지 콜라겐 섭취도 빼놓지 않은 휴학생. 그리고 다시 병원을 방문한 휴학생. 과연 그녀의 검사 결과는? 2살이나 어려진 피부 나이는 물론 고민이었던 홍조까지 개선됐습니다. 야, 선크림도 드디어 바르시고 모자도 쓰시고 굿이에요. 채널 A